콩팥이 무너지면 온몸이 무너집니다. 70세 넘으셨다면 지금 드시는 견과류부터 확인하세요. 당신의 콩팥을 썩게 만드는 침묵의 습관을 공개합니다. 제 진료실을 찾아온 75세 김 어르신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릴게요. 평소 산에도 잘 다니시고 몸에 좋다는 견과류도 매일 한 줌씩 꼭 챙겨 드시던 분이었습니다. 건강 하나는 자신 있다고 말씀하시던 분이었죠. 그런데 최근 들어 아침에 일어나면 눈 주위가 퉁퉁 붓고 몸이 천근만근 무겁다며 찾아오셨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콩팥 기능이 이미 60% 아래로 뚝 떨어져 있었습니다. 김 어르신은 제 손을 잡고 억울하다는 듯이 물으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우고 몸에 좋다는 것만 골라 먹었는데 왜 제 콩팥이 이 모양인가요? 여러분, 이게 바로 콩팥의 무서운 점입니다. 콩팥은 80%가 망가질 때까지도 아프다는 소리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콩팥을 침묵의 살인자라고 부릅니다. 2026년 현재 우리나라 통계를 보면 65세 이상 어르신들 10명 중 4명 가까이가 만성 신장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정말 많은 숫자죠? 여러분이 지금 건강하다고 느껴도 속으로는 이미 콩팥이 지쳐가고 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70대가 되면 콩팥의 핵심 필터인 사구체 기능이 전성기 때의 70% 수준으로 뚝 떨어집니다. 사구체라는 말이 어렵게 들리시죠?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몸의 콩팥 안에는 아주 미세한 실핏줄 뭉치인 사구체가 100만 개 정도 들어 있습니다. 주방에서 쓰는 아주 고운 거름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젊었을 때는 이 거름망이 아주 탄탄해서 웬만한 찌꺼기는 다 걸러내고 맑은 물만 내려보냅니다. 하지만 70세가 넘으면 이 거름망이 낡아서 구멍이 뚫리거나 찌꺼기가 꽉 막혀버립니다. 우리가 40대부터는 매년 콩팥 점수가 1점씩 깎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70세라면 이미 30점이나 깎인 채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 것이죠. 건강검진에서 사구체 여과율이 60점 정도 나왔다고 정상 범위라고 안심하셨나요? 사실 그 수치는 70대 어르신들에게는 이미 관리가 시급한 경계선 단계입니다. 조금만 더 방치하면 나중에 투석을 해야 하거나 심장이 완전히 멈춰버리는 끔찍한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김 어르신처럼 많은 분들이 범하는 치명적인 실수가 있습니다. 바로 몸에 좋다는 견과류를 무턱대고 드시는 것입니다. 견과류는 심장에도 좋고 두뇌 회전에도 좋다고 알려져 있어서 어르신들이 가장 선호하는 간식이죠. 하지만 어떤 견과류는 70세 이상의 노화된 콩팥에는 불을 지르는 것과 같습니다. 콩팥이 노폐물을 걸러내지 못하는 상태에서 특정 성분이 과도하게 들어오면 그것은 영양제가 아니라 독약이 됩니다. 반대로 어떤 견과류는 죽어가는 콩팥을 다시 살리는 기적의 명약이 되기도 합니다. 콩팥의 염증을 가라앉히고 필터를 다시 깨끗하게 씻어주는 고마운 친구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콩팥을 서서히 썩게 만드는 최악의 견과류 3가지와 반대로 콩팥을 깨끗하게 청소해주는 최고의 견과류 3가지를 아주 명쾌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콩팥 나이가 몇 살이든 상관없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을 잘 듣고 내일부터 식단만 바꾸셔도 여러분의 콩팥은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할 것입니다. 콩팥 건강은 아는 만큼 지킬 수 있습니다. 김 어르신도 저와 상담한 후에 견과류 종류를 바꾸고 생활 습관을 교정한 결과 지금은 붓기도 빠지고 훨씬 활기찬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중요한 건강 정보가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좋아요 버튼 한번 꾹 눌러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좋아요 하나가 대한민국 어르신들의 콩팥을 살리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자,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의 콩팥을 소리 없이 망가뜨리는 최악의 견과류들에는 무엇이 있는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콩팥 기능이 떨어진 70대 어르신들에게는 영양제가 아니라 독이 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것들입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의 식탁에서 당장 치워야 할 견과류는 바로 브라질너트입니다. 브라질너트는 항암 효과가 있다고 해서 한때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죠. 하지만 70세가 넘은 여러분의 콩팥에는 치명적인 자극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브라질너트 속에는 셀레늄이라는 성분이 너무 과하게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성분이지만 무엇이든 과하면 독이 됩니다. 브라질너트는 딱 한 알만 먹어도 하루에 필요한 셀레늄 권장량을 훌쩍 넘겨버립니다. 젊은 사람들은 남는 셀레늄을 몸 밖으로 잘 내보내지만 낡은 필터를 가진 70대 콩팥은 이 과도한 성분을 걸러내지 못합니다. 결국 걸러지지 못한 셀레늄은 콩팥의 가장 미세한 통로인 세뇨관을 직접적으로 자극합니다. 거름망에 억지로 커다란 돌덩이를 밀어넣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콩팥세포가 하나둘 죽어가고 결국 콩팥이 딱딱하게 굳어버립니다. 게다가 브라질너트에는 인성분도 많이 들어있는데 콩팥이 인을 배출하지 못하면 우리 몸속에 칼슘을 뺏어가서 뼈까지 구멍이 뚫리는 골다공증을 유발합니다. 암 예방하려다 콩팥 버리고 뼈까지 망가뜨리는 꼴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 70세가 넘으셨다면 브라질너트는 아예 잊으시는 것이 상책입니다. 두 번째로 조심하셔야 할 것은 바로 우리가 가장 흔하게 먹는 땅콩입니다. 특히 시장이나 마트에서 파는 볶은 땅콩이나 짭짤한 시즈닝이 가해진 땅콩은 콩팥의 원수라고 보셔야 합니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아플라톡신이라는 무서운 곰팡이 독소 때문입니다. 땅콩은 껍질이 얇아서 보관을 조금만 잘못해도 눈에 보이지 않는 곰팡이가 피기 쉽습니다. 이 독소는 간에도 나쁘지만 우리 몸의 여과장치인 콩팥에는 직격탄을 날립니다. 70대 어르신들은 면역력이 떨어져 있어서 이 독소에 노출되면 콩팥 기능이 급격히 무너질 수 있습니다. 둘째는 바로 나트륨입니다. 여러분 볶은 땅콩 드실 때 손에 묻어나는 그 짭짤한 소금기 기억하시죠? 콩팥은 혈압 조절 장치이기도 한데 소금이 과하게 들어오면 콩팥 내부의 압력이 치솟습니다. 호스 끝을 꽉 쥐면 물살이 새지는 것처럼 콩팥 속 미세혈관들의 엄청난 압력이 가해지는 것이죠. 결국 콩팥 혈관이 터지거나 늘어나면서 단백여과가 나오고 콩팥은 서서히 기능을 잃게 됩니다. 땅콩을 드시고 싶다면 차라리 껍질째 삶은 땅콩을 아주 소량만 드시는 것이 낫지, 볶은 땅콩을 한 주먹씩 드시는 행동은 콩팥을 절벽으로 미는 것과 같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이 반드시 피해야 할 견과류는 피스타치오입니다. 초록빛의 고소한 맛 때문에 좋아하시는 분들 참 많으시죠? 하지만 콩팥 수치가 조금이라도 불안한 분들에게 피스타치오는 칼륨 폭탄이나 다름없습니다. 콩팥의 가장 중요한 임무 중 하나가 바로 우리 몸속의 칼륨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칼륨은 근육과 심장이 움직이는데 꼭 필요하지만 콩팥이 고장나서 칼륨을 내보내지 못하면 피 속에 칼륨이 너무 많아지는 고칼륨 혈증이 생깁니다. 피스타치오는 다른 견과류에 비해 칼륨 함량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단 한 줌만 먹어도 300mg에 육박하는 칼륨이 몸속으로 쏟아져 들어옵니다. 70대 어르신의 콩팥은 이 엄청난 양의 칼륨을 처리할 능력이 없습니다. 혈액 속에 칼륨이 쌓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갑자기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부정맥이 오거나 심하면 심장이 그대로 멈춰버리는 급사 위험까지 생깁니다. 평소에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손발이 저린 증상이 있다면 피스타치오가 그 원인일 수 있습니다. 건강해지려고 먹은 간식이 심장을 멈추게 하는 무서운 흉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견과류 이야기 정말 중요합니다. 나만 알고 계시지 말고 지금 바로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나 소중한 분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콩팥은 한번 망가지면 되돌리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의 공유, 클릭 한 번이 소중한 누군가의 콩팥을 살리는 기적 같은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영상 아래 공유 버튼 눌러서 널리 알려주세요. 앞서 위험한 것들을 보셨으니 이제는 반대로 막힌 혈관을 뻥 뚫고 심장을 다시 살려내 최고의 공합들을 알아볼 차례입니다. 70세 이후의 콩팥은 더 이상 무리한 여과를 감당하기 힘들기 때문에 부담은 줄여주면서 영양은 꽉 채워주는 영리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 제가 7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가장 추천하는 기적의 견과류는 바로 피칸입니다. 피칸은 콩팥 건강을 생각하는 분들에게는 그야말로 신의 선물이라 불릴 만큼 맞춤형 영양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견과류를 통틀어 콩팥이 가장 싫어하는 칼륨과인의 함량이 가장 낮은 편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앞에서 콩팥 필터인 사고체에 염증이 생기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말씀드렸죠. 피칸에 들어있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들은 이 사고체에 생긴 염증을 가라앉히는 시원한 소방관 같은 역할을 합니다. 특히 피칸의 항산화 지수를 나타내는 오락지수는 다른 견과류보다 훨씬 높아서 우리 콩팥 세포가 늙고 산화되어 딱딱해지는 것을 막아줍니다. 신장 점수가 조금씩 깎이기 시작한 70대 어르신들이라도 피칸은 비교적 마음 편히 드실 수 있는 아주 귀하고 안전한 친구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의 콩팥 혈관을 튼튼하게 수호해줄 보석 같은 견과류는 헤이즐넛입니다. 헤이즐넛은 단순히 맛만 고소한 것이 아니라 우리 콩팥의 미세 혈관을 지키는 든든한 파수꾼 역할을 합니다. 그 이유는 헤이즐넛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비타민 E와 망간이라는 성분 덕분입니다. 여러분, 콩팥은 사실 거대한 실핏줄 뭉치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혈관이 깨끗하고 탄력이 있어야 콩팥도 제 기능을 할 수 있죠. 헤이즐넛 속의 영양소들은 혈관 내벽을 감싸고 있는 아주 얇은 막인 뇌피세포를 기름칠한 것처럼 매끄럽고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혈관이 쫄깃쫄깃하고 건강해지면 피가 콩팥 구석구석까지 잘 전달되고 노폐물도 훨씬 더 시원하게 걸러집니다. 70대가 되면 혈관이 딱딱해지는 게 가장 큰 걱정인데 헤이즐넛은 콩팥으로 가는 길을 넓혀서 필터가 과부하 걸리지 않도록 도와주는 아주 효자 같은 간식입니다. 세 번째로 콩팥에 무서운 돌이 생기는 것을 막아주는 든든한 지원군은 바로 호박씨입니다. 어르신들 중에서 콩팥 결석 때문에 고생해 본 분들 계실 겁니다. 그 통증은 아이를 낳는 고통에 비견될 정도로 어마어마하죠. 호박씨에는 마그네슘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이 마그네슘이 콩팥 안에서 칼슘 찌꺼기가 뭉쳐 돌이 되는 것을 직접적으로 방해합니다. 즉 콩팥 속에 찌꺼기가 쌓여서 단단한 결석이 되지 않도록 미리미리 바닥을 청소해주는 셈입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콩팥 기능이 이미 많이 떨어져서 만성신부전사기 이상이라는 진단을 받으셨다면 호박씨에 들어있는 인성분 때문에 반드시 양 조절을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70대 어르신들이나 콩팥 건강이 걱정되기 시작한 초기 단계인 분들에게는 호박씨만큼 가성비 좋고 든든한 콩팥 영양제도 없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중요한 진실을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선생님, 콩팥 나쁜 사람은 인성분을 절대 먹지 말라는데 견과류에도 인이 많지 않나요? 하고 물으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주 놀라운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가공식품인 햄이나 소시지 혹은 콜라 같은 음료수에 들어있는 이는 우리 몸에 들어오면 100% 흡수되어 콩팥을 사정없이 괴롭힙니다. 하지만 피칸이나 호박씨 같은 견과류에 들어있는 식물성 이는 피테이트라는 아주 단단한 그물망 속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들어와도 실제로 흡수되는 양은 30%에서 50%밖에 되지 않습니다. 즉, 자연이 준 견과류 속의 인은 우리 몸이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착한 인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무조건 견과류를 무서워하며 피하는 것이 답이 아니라 피칸이나 헤이즐넛처럼 콩팥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영양가 높은 종류를 똑똑하게 골라 드시는 것이 진짜 건강 비법입니다. 여러분의 콩팥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24시간 쉬지 않고 일하고 있습니다. 그 고마운 콩팥에게 오늘 배운 좋은 견과류들로 보답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 이 정보가 정말 유익하고 내 콩팥을 위해 당장 실천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셨다면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제가 더 유익하고 과학적인 건강 정보를 공부해서 영상을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다음번에 제가 들고 올 더 놀랍고 실질적인 콩팥 관리 비결도 놓치지 않고 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콩팥을 살리는 구체적인 실천법과 내 몸이 보내는 위급 신호를 알아채는 방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론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실천하느냐가 내일의 콩팥 건강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우선 여러분의 콩팥이 지금 나에게 살려달라고 비명을 지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구별하는 법부터 알려드릴게요. 70세가 넘으면 몸이 여기저기 붓는 일이 흔합니다. 그런데 붓기가 어디에 생기느냐에 따라 주인이 다릅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눈 주위나 얼굴이 유난히 통통 붓는다면 그것은 콩팥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콩팥은 우리 몸의 수분을 조절하는데 밤사이 누워있는 동안 얼굴 쪽으로 수분이 몰리는 것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저녁이 되었을 때 다리나 발목이 붓고 양말 자국이 깊게 남는다면 그것은 심장이 힘들어한다는 신호일 확률이 높습니다. 또 하나 정말 중요한 가짜 신호가 있습니다. 바로 가려움증입니다. 피부에 두드러기가 난 것도 아닌데 몸속 깊은 곳이 근질근질하고 특히 밤에 잠을 설칠 정도로 가렵다면 그것은 피부병이 아니라 콩팥병일 수 있습니다. 콩팥이 요독과 인수치를 제대로 조절하지 못해 피 속에 독소가 쌓이면 신경을 자극해서 가려움증을 유발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피부과 약만 드실 게 아니라 반드시 콩팥 수치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넘진 결과지도 잘 보셔야 합니다. 보통 병원에서 크레아티닌 수치가 정상이니 안심하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근육량이 적은 70대 어르신들은 콩팥이 상당히 나빠져도 이 수치가 정상으로 나올 수 있는 함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꼭 시스타틴C 검사를 함께 받아보시라고 권합니다. 이것은 근육량과 상관없이 여러분의 진짜 콩팥 나이를 알려주는 가장 정확한 성적표입니다. 또한 일반 소변 검사에서는 놓치기 쉬운 미세한 단백뇨를 잡아내는 UACR 검사도 꼭 챙기셔야 콩팥을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제가 70대 어르신들을 위해 짠 하루 콩팥 수호 루틴을 알려드릴게요. 아주 간단하니 내일부터 당장 따라해보세요. 첫째로 견과류를 드시는 황금 시간대는 식후 1시간 뒤입니다. 빈속에 견과류를 드시면 위장에 부담을 줄 수 있고 콩팥으로 영양소가 갑자기 쏟아져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식사가 어느 정도 소화된 뒤에 간식으로 드시는 것이 가장 안정적입니다. 둘째로 한 번에 다 드시지 말고 아침과 오후로 나눠 드세요. 우리 콩팥의 미세 여과망은 한꺼번에 많은 양의 미네랄이 들어오면 과부하가 걸립니다. 피칸 두세 알이나 호박씨 한 숟가락 정도를 아침 식사 후에 드시고 나머지는 오후에 출출할 때 드시는 식으로 나누는 것이 콩팥의 일감을 덜어주는 최고의 배려입니다. 셋째로 반드시 물 한 컵과 함께 드셔야 합니다. 견과류에는 식이섬유가 아주 풍부한데 수분이 부족하면 오히려 노폐물을 걸러내는 데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견과류를 드신 뒤에 따뜻한 물 한 컵을 천천히 마셔주면 콩팥의 여과 압력을 도와서 독소를 배출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물론 이때 드시는 견과류는 소금이 전혀 없는 무염 상태여야 한다는 점 절대 잊지 마세요. 여기서 여러분이 정말 조심하셔야 할 배신자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관절염 때문에 흔히 드시는 소염 진통제입니다. 무릎이나 허리가 아파서 습관적으로 드시는 이 약들이 사실 콩팥으로 가는 혈관을 꽉 조여버립니다. 콩팥으로 피가 안 통하게 만드는 것이죠. 실제로 급성 콩팥 손상 환자 5명 중 1명은 바로 이 진통제 때문입니다. 통증이 심하시더라도 콩팥이 약한 분들은 반드시 의사와 상의해서 콩팥에 해롭지 않은 약으로 처방받으셔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흔히 마시는 주스나 콜라 속의 액상과당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 성분은 우리 몸속 요산을 높여서 콩팥 혈관을 딱딱하게 굳게 만듭니다. 견과류를 좋은 것으로 골라 드셔도 이런 음료를 같이 드시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 루틴들 중에서 하나라도 오늘부터 실천해 보시겠습니까? 지금 바로 결심하셨다면 댓글창에 실천 혹은 숫자 1이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 짧은 댓글 하나가 건강한 삶을 향한 위대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서로 댓글로 응원하고 격려하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의 콩팥도 활기를 되찾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한 콩팥 수호 여행 어떠셨나요? 처음에는 콩팥이 나빠지고 있다는 소리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으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몸은 우리가 정성을 들이는 만큼
반드시 정직하게 대답을 해줍니다. 진료실에서 다시 만난 75세 김 어르신의 얼굴은 몰라보게 밝아지셨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대로 브라질너트와 피스타치오를 과감히 끊고 피칸과 헤이즐넛으로 간식을 바꾸신 지 딱 3개월 만의 일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아침마다 본인을 괴롭히던 눈주의 부기가 사라지고 밤마다 온몸을 긁게 만들었던 그 지독한 가려움증이 씻은 듯이 나았다고 하셨습니다. 검사 결과에서도 위험 수위였던 콩팥 수치들이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는 것을 보며 저도 김 어르신과 함께 손을 맞잡고 기뻐했습니다. 김 어르신은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그동안 건강해지려고 했던 행동들이 오히려 제 몸을 망치고 있었다는 게 참 허망했는데 이제라도 제대로 된 방법을 알아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하고 말이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상위 1%의 건강지킴이가 되신 것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딱 3줄로 핵심만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브라질넛과 땅콩 그리고 피스타치오는 70세 이후 콩팥을 힘들게 하는 주범이니 멀리하셔야 합니다. 둘째, 대신 콩팥을 깨끗하게 해주는 피칸과 헤이즐넛 그리고 호박씨를 선택해서 소중한 콩팥을 보호해주세요. 셋째, 반드시 무염 견과류를 식후 1시간 뒤에 물 한 컵과 함께 나누어 드시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어떠신가요? 이렇게 정리하니 이제 머릿속에 쏙쏙 들어오시죠? 콩팥 건강은 대단한 보약 한 그릇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무심코 집어든 견과류 하나를 바꾸는 그 작은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70세가 넘었다고 해서 건강을 포기하거나 겁낼 필요 전혀 없습니다. 낡은 필터도 조심조심 아껴 쓰고 깨끗하게 닦아주면 얼마든지 오래도록 튼튼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80세, 90세가 되어서도 사랑하는 자녀들과 맛있는 음식을 드시고 가고 싶은 곳을 마음껏 다니실 수 있도록 제가 항상 여러분 곁에서 든든한 주치의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잊지 않도록 주변에 콩팥 건강이 걱정되는 분이 계신다면 이 영상을 다시 한번 공유해 주시는 것도 참 좋은 공부가 될 것입니다. 오늘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콩팥이 다시 활기차게 숨쉬고 여러분의 매일매일이 더 가볍고 상쾌해지기를 저도 진심을 다해 응원하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하고 여러분의 삶에 활력이 되는 명쾌한 건강 정보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정말 큰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에 감사합니다 3글자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 한마디가 제가 더 좋은 정보를 찾고 공부하는데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하고 평안하세요.